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수요일 고정 컨텐츠, 수요 고정 컨텐츠 메이저와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제 굉장히 시장이 굉장히 놀라신 분들도 많을 거고 굉장히 황당한 상황으로도 연출이 됐던 장중에는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굉장히 오늘 뭐 코스피, 코스닥 할 거 없이 약한 흐름이 나왔던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개, 1100개 넘는 종목에 하락이 나왔고, 뭐 코스피도 굉장히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 일단 결과적으로는 외국인이 선물을 9,791억 원을 매도를 한 걸로 확인이 돼요. 종가 이제 장 마감을 한 거 결과로는. 근데 이제 장중에 1조 원이 넘어가고 이제 또 1조 원도 많이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조 2천억이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도 연출했었다. 그리고 뭐 당연히 현물도 같이 팔고 있었고, 그리고 현물은 3천억 정도 매도를 하던 가운데 뭐 추가로 더 늘어났네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과 뭐 기관도 굉장히 뭐 매도를 하면서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굉장히 시장을 하방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고, 다만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선물 플레이를 해주면서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커버해주면서 시장을 조금 뭐 받들어줬다, 방어해줬다 라고도 좀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시장이 별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을 마감하고 한번 뭐 장중에도 그렇고 눈에 띄는 종목들이 몇 개 있었고, 오늘 메이저와 함께 시간에 다뤄볼 그런 종목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종목,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과연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무슨 종목을 담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우선 뭐 일단 이건 내려보고 보시면 일단 기사를 먼저 다 보고 갈게요. 항상 보시면 아몰레쥐 보시면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이제 안 좋았다가 턴하다 보니까 워낙 비율로 따졌을 때는 굉장히 높아지는 거잖아요. 작년에 코로나 시점이었고 지금은 조금 뭐 그래도 사람들의 소비가 살아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워낙 크니까 사람들의 매수세가 몰렸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아침에 공시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다른 기사를 보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지금 온라인 중국 매출 호주의 화장품 매출 1위 재탈환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LG생활건강보다 화장품 사업 부문에 있어서의 매출은 앞질렀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보니까 요렇게 뭐 주가에 이제 매수세가 몰리면서 아몰레쥐뿐만 아니라 아몰레퍼시픽에서의 뭐 금액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였고, 오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할 건 아몰레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왔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속에서도 작년에 이제 뭐 다른 영상들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재탕을 해보면 작년 2020년에 코로나를 가장 먼저 시작을 했지만 가장 지금 어떻게 보면 빨리 빠져나가고 있는 흐름들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긴축에 대해서 뭐 유동성을 줄인다 뭐 어쩐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게 중국인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020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의 화장품 그 소비는 증가했다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가운데 물론 우리 기업들의 그런 입지는 좀 줄어들었어요. 자국의 기업들의 입지가 커지고 해외에 좀 더 소위 뭐 명품 화장품으로 불리우는 그런 브랜드들의 입지가 더 커진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화장품의 소비가 늘어났었다는 거죠, 작년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여기 아몰레쥐도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의 매출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매출이 호조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야기할 종목은 BNK 금융지주예요. 사실 BNK 금융지주는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메이저와 함께 시간에서 수요일날 다뤘던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 일단은 보시면 뭐 이렇게 플라스틱 프리 제품 뭐 사업 후원하면서 뭐 착한 행동을 했다라는 뭐 그런 기사가 좀 나와 있고,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인데 굉장히 뭐 재미나요. 이 공시가 보면 여기 약간 영상에서는 조금 옆에가 잘릴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여기 자회사로 이제 부산은행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은행을 갖고 있고, 이게 100% 자회사로 지금 부산은행이 돈 버는 거 이제 배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100% 자회사니까 모두 다 BNK 금융지주로 들어올 것이다, 배당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요러한 배당에 대한 공시가 장 마감 후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간 이런 기대감을 갖고 미리 선제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냐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금융지주사라든지 금융회사들 뭐 기업은행도 오늘 또 이야기를 할 텐데,
굉장히 저렴해요. 지금 오늘 시장의 특징이 좀 테마적인 걸로 따졌을 때는 이제 러시아 관련 백신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 그리고 기본적인 일반적인 종목들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주사들 그리고 또 이제 금융 종목들, 뭐 금융 지주사 및 은행, 뭐 보험 쪽 그런 종목들이 좀 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돈이 몰렸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시장이 기본적으로 시장이 침체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종목들 지주사라든지 또 금융사들에 대한 뭐 자금이 오히려 집중되고, 뭐 추가로 뭐 한국전력 그런 종목에 대해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 추가로 뭐 통신사 종목이라든지. 왜냐면은 그러한 종목들은 이제 뭐 당장 뭐 시장이 빠지더라도 뭐 시장과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빠지더라도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매력이 있게 보이고, 시장이 빠지면서 같이 빠질 경우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알고서 이미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 자금이 몰리면서 양봉을 보여주는 케이스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추가로 기본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또 추가로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면서 돈을 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뭐 효성도 이야기할 건데, 효성은 뭐 특별한 기사가 없었고 또 약간 재탕성 기사만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효성도 역시나 방금 이야기 들은 맥락에서 이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 볼 거는 이제 신세계를 볼 건데, 신세계가 이제 지난달에 매출이 뭐 신세계뿐만 아니라 롯데, 현대 다 백화점의 매출이 증가를 했다. 유통업체 최대 증가율이다, 뭐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런 내용이 좀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김해 김포 출발 관광 비행을 뭐 합류한다고 해서 이 항공사들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사를 내려보면 쭉 보면 신세계 면세점 등 주요 면세점들과 제휴를 통해 온오프라인 면세점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기내 이벤트 등을 통하여 뭐 쭉쭉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 비행이 이제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면세점 쪽에 그런 매출 증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기업은행 보면 이거는 며칠 전에 나온 기사예요.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적 잘 나왔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싸고 실적도 잘 나오고 그런 종목에 지금 자금이 몰렸다. 물론 아몰레 G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작년에 못했다가 굉장히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자금이 몰렸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제 뭐 차트랑 매매 동향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일단은 아몰레 G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기관이 꾸준하게 들어온 게, 여기 흥미로운 게 연기금이 꾸준하게 소리 소문 없이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지금 연기금이 계속 시장에서 마켓 전체에서 매도를 하는 연기금인데, 그 가운데서 사고 있는 종목에는 좀 주목을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 가운데서 뭐 일부 뭐 철강 뭐 종목에서 그런 현상이 있었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지금 아모레지를 꾸준하게 사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더욱더 폭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연기금이. 그리고 추가로 보험과 투신, 보험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요. 투신이 조금 우리 들어왔다. 그래서 이 매매 주체에서 봤을 때는 이 투신과 연기금을 좀 중요하게 볼 필요성이 있는데, 두 중요한 기관의 매매 주체가 매수가 들어왔다. 그리고 뭐 추가로 뭐 사모펀드도 좀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팔고는 있는데, 일단 팔더라도 오늘 주가는 강력하게 움직였다. 왜?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좀 단타성이 심해서 매수가 들어있던 당일, 시장 전체에서도 그렇고 매수가 들어오는 당일에는 좋은데 이게 바로 그 다음날 매도를 치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 이런 식으로 샀다가 뭐 거의 다 그 이상 뭐 매도를 치는 흐름이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보시면 다른 뭐 종목을 보면 일단 뭐 차트를 먼저 봐야겠죠. 차트 먼저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고점을 넘겨놓은 상황이고, 현재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라인에 대해서 지금 뭐 뚫어놓다라고도 뭐 볼 수가 있겠고, 이런 흐름인데, 추가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준다면 8만원에 대한 도전도, 결국 8만원이라는 구간이 여기 개파락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구간에 대한 뭐 근처까지의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냐. 다만
어쨌든 조금 조정에 대한 가능성, 오늘 또 시장도 안 좋았는데 그 변동성이 워낙 크게 줬기 때문에 조정 나오고 갈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제 이 캔들과 또 추가로 하단 넉넉하게 본다면 60일 이동평선을 중요하게 보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보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죠? 보시면 네, BNK 금융지주. BNK 금융지주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수요일 이후에도 주가가 긍정적으로 움직였어요. 매저 한계 시간에서 다뤘던 종목인데 잘 움직이는 케이스들도 있고 잘 안 가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종목 있고 계속적으로 흐름 추적하다 보면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수요일 보고 여기서 수요일부터 그냥 여기 뭐 뚫지 않고 그냥 뭐 쭉 뚫지 않은 상태였는데 뚫고서 지금 계속적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이제 7,500원에 대해서 딱 봐도 요런 라인, 지금 여기 캔들이 겹친 라인에 대해서 이제 도전이 진행되어 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서 한번 잡고 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구간의 지지력을 확인을 하면서 주가의 움직임을 기대하겠다. 그리고 자회사 100% 자회사의 현금 배당으로서 자금 유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대하면서 봐야겠고, 지금 일단은 뭐 무난하게 5일 이동평선을 이탈하는지 여부 그거 참고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싼 종목 정말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타성도 워낙 크지만 싼 종목에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최근 SK텔레콤도 올해 1월부터 이제 3월까지 계속적으로 매수한다가 이제 최근 3월 말부터 이제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외국인 기관 이렇게 들어왔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다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은 효성도 뭐 지난주에 메이저 한계 시간에 좀 다뤘던 종목이었는데 지주사로서 굉장히 뭐 자회사들이 주가 흐름도 좋았고, 그 지금 수소에 대한 뭐 그룹 차원의 행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일단 약간 뭐 재탕성 뉴스는 있었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강한 뭐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 좀 잡아주다가 오늘 양봉을 보여주고 거래량도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연봉으로 보면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해당 종목이 시장에 한번 상장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오늘 갔다. 그것도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뭐 LG 같은 경우는 계열 분리에 대한 이슈가 있지만 얘도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면서 굉장히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효성도 지금 오늘 이제 그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더 치면서 움직일 흐름이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요런 라인에 대해서 이제 잡아주고 오늘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요 라인 내지 뭐 12일 이동평균선 정도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성 같은 경우는 지주사 효성은 이런 식으로 외국인 기관 같이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전고점을 뚫어놓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차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찍고서 연속적으로 양봉을 4개를 뽑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나가면서 고점을 넘겨버리는 흐름이 나올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보시면 일단 연기금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오늘 투신도 샀고 외국인도 담았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직 고점을 갱신하진 않았지만 여기 고점을 갱신하진 않았지만 요 고점을 넘기지 못했지만 30만원을 이 30만원을 넘길 것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리스크는 있지만 뭐 이 오늘 종가 밑에서는 요 고점 넘길 거 생각하면서 미리 좀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단 최근에 나온 요 양봉의 출발점이 60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는 봐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생명 같은 거는 그렇게 약간 비슷하게 그런 흐름들이 나왔어요. 하나생명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지금 얘 같은 경우 약간 조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점이었거든요. 고점이었는데 지금 뭐 계속 뭐 걸리고 하다가 지금 여기서 제대로 뚫지 못했다가 약간 여기 어떻게 보면 여기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주차 느낌으로 뚫을 준비를 약간 해놓은 느낌으로 했다가 약간 이렇게 움직였다가 다시 어제 양봉 보여주고 오늘 장중에 고점을 일단 갱신하고 좀 밀린 상황인데, 약간 얘는 이제 여러 번, 세 번, 네 번 막 찔러준 상태였지만 신세계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돌아나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거를 한번 넘겨주면서 뚫어줄지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량 크게 들어온 다음에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거래량 주체는 결국 얘네들이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업은행.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뭐 은행 그리고 최대 주주가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안정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없는 은행이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서 뭔가 기업으로서 은행이라는 회사로서 약간 손해보는 그런 장사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겠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종목이다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금융사들, 국내 금융사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치적으로 저렴한 가운데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최근에 투신도 연기금도 가담하고 있다. 연기금은 근데 좀 웃기네요. 이거는 좀 연기금 뭐 이틀 최근에 매수는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팔고 있었다라는 게 조금 독특한데, 최근에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외국인이 지금 아예 금융업종 자체를 아예 다 들어 올릴 생각인 것 같아요. 외국인이 지금.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련 뭐 종목들에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뭐 금융지주사, 그 은행, 그리고 또 보험 뭐 등등 이런 뭐 금융 관련된 종목들, 굵직굵직한 시총 큰 종목들 다 좀 참고하시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식인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개파락이 나와서 이게 배당 관련해서 이 개파락이 발생한 부분인데 이걸 지금 뚫어놨거든요. 뚫어놨다. 지금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갭에 대해서 해결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 고가에 대한 도전, 그리고 추가로 넘어가면 10,000원에 대한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하단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라인 같은 경우 좀 약간 그 이동평균선과 두면서 이제 주가가 움직여서 연속적으로 5일 연속 양봉을 뽑아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일단 5일 이동평균선을 뭐 타면서 가는 게 가장 베스트하긴 하겠지만, 5일 이동평균선 깨고선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하는 것도 뭐 좀 더 깊이 조정 나오면 20일 이동평균선까지도 다 봐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뭐 고가를 넘기는 흐름 내지 뭐 추가로 10,000원에 대한 도전, 뭐 그리고 뭐 더 움직이는 가능성도 뭐 11,000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기본적으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은행 및 뭐 금융지주사 같은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은행에 적금들 바에 그냥 이 종목은 이제 적금식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뭐 베스트하다. 왜냐면 배당도 굉장히 짭짤하게 나오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하여튼 뭐 시장적인 흐름도 외국인의 행보가 굉장히 금융 관련 업종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 액션들이 좀 보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들어 올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고 점검을 해보자 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가지 장중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